날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점검을 일단 한번 해봅시다. 해보는데, 자, 결국 여러분들 뭐 노래 소리 잠깐만 줄일게요. 이 정도로 노래 소리 줄이면 좀 듣는데 불편함이 없죠. 선거 어떤 선거요? 총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뭐 시장 점검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제 시장에서는 좀 상승을 해주더니, 맞죠? 상승을 해주더니 오늘 시장에서는 좀 하락을 만들어냈어요. 하락을 만들어내면서 아무래도 좀 뭐 걱정이 또 앞서 계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맞죠? 많았을 텐데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23년도 1월 3일도 저점이었어요. 어차피 이런 그림들은 이게 저점일지 24년도의 저점일지 아닐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섣불리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최근에 단기 랠리를 펼쳐온 이런 구간들을 좀 보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의 상승이었어요. 그렇죠? 반도체 대형주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과 좀 더불어서 좀 이제 같이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 대형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는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건데 결국 최근에 상승을 이끌었던 것, 증시를 상승을 연말 내일에 조금 펼쳤던 것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증시를 좀 받쳐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받쳐내면서 좀 이제 증시가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지금 뭐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좀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막 흥미가 많이 또 떨어지고 이럴 거야, 맞죠? 이렇게 장 초반에 어제는 분명히 뭐 청룡의 핵 하면서 첫날 거래일 좋다 그러면서 막 가자 막 외치고, 맞죠? 그런데 오늘 바로 찬물을 끼얹어 버렸죠. 찬물을 끼얹어 버렸는데 솔직히 저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드리고 싶은데, 자, 실질적으로 어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 일단 이 15,000포인트를 깨면서 내려왔어요. 깨면서 개파락을 했고, 어제 결국에는 미증시에서 애플이라는 이제 나스닥 시장에서는 애플이 시총 1위잖아요, 맞죠? 시총 1위인 애플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한 4%대 정도 빠졌거든요. 4%대 정도 빠지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좀 약세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같이 연출을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이제 이런 약세들은 충분히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국내 증시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당연히 조정이 조금 들어올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이게 또 별게 아닐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시장이 이렇게 빠졌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 없다. 근데 뭐 지금 미증시나 이런 거 지금 선물 프리장을 보면은 또 좀 빠지고 있습니다. 미선물장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뭐 솔직히 저는 오늘 시장 같이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오늘 조금 더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조금 이제 시장 대응하기에는 더 좀 편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제 종목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어차피 증시가 빠져도 막 그렇게 많이 빠지는 종목들은 없어요, 여러분들.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이런 증시 눌림으로 인해서 뭐 5% 10% 정도 빠질 수는 있지만은 회복을 해줄 때 굉장히 강한 힘으로 회복을 해주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경계심을 보여야 된다. 근데 오늘 이제 또 12시가 넘어가는 12시가 넘어가는 그 쉽게 말해서 잠시만요. 12시가 넘어가는 새벽 4시에 보시면은 FOMC 회의록이 또 발표가 됩니다. 회의록이 발표가 되는데 뭐 분명히 이제 단기적인 뭐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주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제시를 해줄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뭐 조금 경계심이 조금 묻어나는 그런 차트를 지금 그려주고 있다. 고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내일 우리 국내 시장도 막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겠구나라고 일단은 미리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움직여 줄 것이다라는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이런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뭐 미증시 선물이 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결국 우리가 종목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해줄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지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 보시면은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오늘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맞죠? 우주항공 관련해서 우주항공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선물은 뭐 쇼스로 하면은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나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우주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었던 게 결국에 이제 미국 관련해서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뭐 세계 강대국이라고 봐야겠죠. 세계 강대국들이 지금 이제 뭐 우리가 그냥 일반 전쟁뿐만 아니라 우주 전쟁을 좀 준비하고 있다. 뭐 우주 전쟁 제가 말씀드린 이 우주 전쟁이 실질적으로 뭐 화성 탈출처럼 여러분들 뭐 외계인이 나와서 총을 쏜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막 미사일로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군인들이 직접 막 전투를 나가서 막 옛날 우리 6.25 전쟁처럼 막 총으로 쏘고 막 이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뭐 앉아서 미사일 버튼 하나 몇 개 누르고 전차들 출동하고 그런 식으로 전쟁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주 산업 자체 그러니까 우주를 선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더 이렇게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좀 주목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어제도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24년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테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 우주항공 말고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AI 이 CES 2024라는 이제 테마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결론적으로는 AI 관련 기술들이 굉장히 돋보일 거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 보시고 자 자율주행 테마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율주행 테마를 살펴보시고 자 오늘 시장을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작년에 11월 달부터 해서 우리가 저출산 관련주들을 우리가 작년부터 좀 담았죠. 연말까지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저출산 관련주들도 이 4월달 한 총선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우주항공 산업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조만간 조금 이제 슈팅을 좀 보여줄 만한 그런 이제 종목들이 발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딱 열심히 또 방송을 하는데 광고를 때리고 있네. 자 일단은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산업에 좀 속해 있든 간에 결국 그 산업이 실질적으로 손가락 숫자는 또 어디서 손가락 사진 또 어디서 나셨어요, 비교수님? 그런 식으로 일단 움직여 줄 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뭐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뭐 믿음을 가지고 좀 가지고 간다라면은 좀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이렇게 중도 하차하는 이런 부분들이 왜냐 그러면은 꿈비를 이제 이때까지 끌고 오신 분들도 계셨을 테고 실질적으로 중간에 막 어느 정도에서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맞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면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잔량 가지고 나 이거 우리가 매수한 가격까지 떨어질 때까지 뭐 좀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마음 편하게 끌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그냥 다 팔아버리거나 모두 전략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불안해서 뭐 일전에 이제 비중 조절을 좀 잘 못해가지고 초반에 뭐 1차 좀 가격대 좀 많이 팔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되면은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겠죠.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세요? 잘하셨습니다. 10주 정도 남아있으면 뭐 추가적으로 더 가는지 안 가는지 좀 지켜보면 되지. 마음 편하게 지켜보시면 되고 뭐 10주 가지고 뭐 우리가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맞죠? 충분히 수익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수익 구간이니까 그런 관련주들, 저출산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이슈가 지속이 되면은 충분히 여기 고점까지도 좀 가능하다. 2만 원선 근처까지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상승 추세를 그려주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지금 매우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제가 뭐 퀄리타스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도 좀 눌려주는 듯 하더니 또 오늘 고가를 좀 달성을 했죠. 달성을 했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네페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다 가지고 계시던 그런 종목일 거예요. 네페스 이런 종목들도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죠. 어제 시장에서도 상승을 해줬지만은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을 하고 있더라. 이 부분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I 반도체 실질적으로 오늘 갭상승 출발했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SPI 반도체 매수 진행을 하신 분들은 시초가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그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수익을 내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퀄리타스 반도체를 솔직히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죠. 지금 왜냐 그러면 신고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눌림을 형성하는 그런 구간들을 보고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뭐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주에서 제가 펜트론에서 좀 갈아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태성 같은 종목도 지금 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죠?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수익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고는 있는데 이게 수익을 지금 못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종목을 놓쳤거나 차라리 아니면은 이런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출연을 하거나 이러면은 종목들을 몇 개를 말씀드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출산 관련해서 꿈비를 놓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죠? 꿈비를 놓치신 분들한테는 제가 오늘은 대원미디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대원미디어라는 종목을 준비했고, 자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뭐 저출산 관련주에 어떤 영향이 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죠?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 대원미디어는 뭐 짱구라든지 뭐 도라에몽 뭐 있잖아요. 일본의 굉장히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런 부분들에 한국의 뭐 총판을 조금 맡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좀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그런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 이제 웹툰 관련해서 웹툰 관련해서도 지금 뭐 이슈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시장에서 어떠한 뉴스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는 분들은 좀 체크를 미리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웹툰 관련해서 관련주로 또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이슈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뭐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짧게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미 솔직히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대원미디어도 굉장히 저점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굉장히 저점이거든요. 굉장히 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잡아갈 수도 있다. 준비를 해서 가지고 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러한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 종목 너무 좀 재미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재미없는 게 맞습니다, 맞죠? 왜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뭐 거의 한 이 1년 가까이 동안은 주가가 거의 뭐 박스권 안에서 갇혀서 막 그렇게 크게 막 크게 상승을 하지 않는다. 그게 문제죠, 일단은.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가격대가 역사적인 저점이 한 만 원대 근처에 있어요, 맞죠? 지금 12,0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저점에서도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움직여 주었단 말이죠. 움직여 주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저점에서부터도 충분히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차트를 이렇게 줄여서 봤을 때는 자, 이 만원대 구간은 지금 깨지 않겠다라는 게 보이죠. 보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저점에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웹툰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해서 이슈가 좀 동반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거예요, 맞죠? 제 종목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미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때 굉장히 강한 힘으로 슈팅이 나옵니다. 강한 힘으로 슈팅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윗꼬리 달고 막 빠지는 종목들도 있어요. 윗꼬리 달고 빠지면은 좀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윗꼬리 달고 빠진 종목들도 며칠 뒤면은 충분히 그만큼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가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오늘 뭐 DA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윗꼬리가 이만큼 달렸죠, 맞죠? 제가 그때 좀 알람을 좀 늦게 드리는 바람에 좀 드렸는데, 이때 이제 부하에 걸리고 추가 좀 슈팅이 나오다가 바로 빠졌어요. 요때입니다, 요때.
요때이기 때문에 이 부하에 걸렸을 때 갭상승해서 이만큼 띄워버리고 팔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종목 이름이요? 대원미디어. 저출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대원미디어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미 꿈미로 이제 좀 놓치신 분들은 이 대원미디어, 대원미디어를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대원미디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한 12,000원 이하에 좀 담을 수 있으면은 담아봐도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거 하나는 조금 명심하셔야 돼요. 충분히 지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은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지금 막 한 3개월 동안은 계속 여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지루한 구간을 버텨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크게 슈팅이 나올 때 갑자기 이게 왜 중간에 뭐 공유를 좀 잘못하셨구나. 지워드릴게요. 분홍색 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저점을 판독을 할 수 있는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그거는 이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공유를 드릴 거예요. 드릴 거기 때문에 설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좀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이제 종목들의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좀 저점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점에서 진입을 하면은 굉장히 조금 안정적인 이유가, 결국에는 좀 증시가 눌리더라도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맞죠? 많이 빠지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가 눌려서 빠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저점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 그 주가의 저점이라는 거는 솔직히 시장에 관심이 지금 없다는 거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건데, 왜 지금 시장에 관심도 없는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맞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신다면은, 지금 당장에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기다리고 가지고 계신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 구간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뭐 주식은 어떤 방법이 좀 여러 가지 많죠.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올라가는 종목들 같이 탑승을 해가지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좀 수익 나는 부분들 챙겨 먹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오히려 선취매를 해놓고 조금 기다리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막 올라가는 종목들 여러분들 쫓아서 매매하시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한 번은 물리게 된다니까요. 한 번은 물리게 되는데, 그러한 종목들이 진입해서 수익 나고 손실 나고 이거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 이렇게 기다렸다가 한 번에 크게 올라가는 것만한 수익률을 챙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물론 이제 근데 이렇게 제가 하는 것도 뭐 분할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5% 10% 정도도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수익이 그렇게 나오면 챙겨 놔야죠. 맞죠? 우리가 공략을 하고 만약에 그 다음날 5% 10% 올랐다, 당연히 분할매도 해야죠, 여러분들. 맞죠? 하루 만에 10% 수익을 보는 건데 당연히 분할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다시 한번 담아보는 그런 식으로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대응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분할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대응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들, 그런 자리들을 조금 노려볼 수가 있다.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AP 위성도 좋죠. 그래서 제가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퍼스텍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거기서 우리가 뭐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미리 조금 선취매를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근데 다만 쫓아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게, 어차피 수익을 우리가 좀 챙기더라도 어느 구간밖에 못 챙겨요, 솔직히. 좀 작은 수익률을 챙길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맞죠? 내가 조금 선호하는 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때까지 좀 지켜봐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결국 여러분들 한번 상승을 할 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료방에서 어떤 종목들 여러분들 20% 30% 이렇게 수익 나면은
솔직히 웬만한 어디 가서 웬만한 유료방보다는 나아요. 예. 유료방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종목을 뭐 많이 공략한다고 좋은 게 아닌 건 아시잖아요, 맞죠? 우리가 종목을 많이 공략을 한다라고 해서 그 승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맞죠?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뭐 상승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목 하나를 내가 3개월, 4개월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3개월, 4개월 기다려가지고 50%, 60% 수익이 나면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막 눈알 빠지도록 막 차트 들여다보면서 매매 막 단타 쳐가지고 그렇게 수익 내는 것보다 그렇게 한 번씩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더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근데 왜 그렇게 쉽냐라면은 이거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여러분들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주식 매수해서 물리면 버티는 거잖아요.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제일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매수해서 물리면 버티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시간 때우고 맞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이제 기회비용. 근데 어차피 물려서 버틸 거. 어차피 물려서 버틸 거. 녹화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물려서 버틸 거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그냥 조금 안 움직이더라도 그냥 가지고 가자라는 말입니다.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이 30%에서 50% 이렇게 막 큰 수익이 난다니까요. 저 꿈비 같은 것도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44% 올랐습니다. 공략하고 난 뒤에. 자, 이게 근데 솔직히 그 중간에 막 수익 구간을 안 준 것도 아니에요. 자, 이거 11월 달에 우리가 초에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맞죠? 11월 달 초에 매매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60일선 이상으로 지금 올라타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자, 떨어지더라도 60일선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60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럴 때 공략을 하니까 어때요? 이럴 때 공략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길게 끌고 가시면서 이렇게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다는 거죠. 40% 50% 정도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안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가지고 매번 2달, 3달 정도 이렇게 묵혀놓고 고생하시는 것보다 자, 한 종목 해가지고 한 2달 정도 기다리니까 수익률 굉장히 크게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식시장, 제가 아까도 조금 농담 삼아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개인들이 막 올라가는 거 쫓아서 막 탑승하다 보면은 거기서 뭐 잠깐 눌리는 그런 구간들 좀 버텼다가 막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올라가면은 3% 4% 먹고, 올라가면 3% 4% 먹고 좀 내려가면은 또 그만큼 더 크게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이 버릇없는 광고 자식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뭐 여러분들이 다 겪어보셨으니까 아실 거란 말이에요. 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지금 뭐 오늘 제가 저출산 관련해서는 대원 미디어 한번 살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CS2024라든지 이런 이제 AI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230%나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결국에는 AI 시장 덕분입니다. 챗 GPT가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키면서 주식 시장을 선도를 했어요. 선도를 하면서 자, 거기에 당연히 필요한 반도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로 미증시의 삼성전자 같은 그런 엔비디아, 그런 덩치 큰 기업이 230%나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 제가 왜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했냐라고 말씀을 물어보신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게 상승을 하고 막 하락을 하고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어느 정도 좀 고점을 형성하던 부분들, 이 17,000원 가격대를 돌파를 한번 해줬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단기적인 고점을 이렇게 형성하던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만 그어놓고 보시면 근데 여기가 딱 그냥 박스권이잖아요, 맞죠? 박스권인데 자, 이러한 구간들에서 지금 과거에 보시면 17,000원 구간들에서 계속 저항을 맞아줬던 구간들, 저항을 맞아줬던 구간들이고 돌파를 했을 때 자, 눌리고 다시 여기서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자리까지 연출이 되었죠. 연출이 되었고, 자, 주가가 또 빠질 때 어때요?
오늘도 뭐 단타도 치셨어요? 하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좀 저점을 이제 다지면서 다시 반등을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뭐 반도체 하면은 옛날에 그냥 삼성전자만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반도체가 뭔 이런 관련주들이 이렇게 많나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죠? 생각을 하실 텐데 반도체 관련주가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제일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많을 거고 뭐 작년 보시면은 뭐 대도 안 하는 기업들도 2차 전지 한다고 막 설치면서 맞죠? 막 재료 갖다 붙이고 막 상승을 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결국에는 반도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그거예요.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은 국가 산업입니다. 국가 산업. 그게 잘 안 되면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좀 냉정하게 들리겠지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자 국가에서도 죽일 수가 없는 산업이에요.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나 망하면 여러분들 그 관련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고통을 받을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망한다. 그럼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만 망하지 않겠냐? 그건 정말 1차원적인 생각이죠. 자,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게 여파가 얼마나 클까요? 그런 것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계속 지원도 되고 국가에서도 자 그런 산업들 반도체라든지 조선 이런 부분들은 국가 기술입니다. 국가 기술. 그렇기 때문에 유출도 최소한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하는 걸 해야죠. 사람들은 맞죠.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뭐야? 똑똑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 똑똑하잖아요. 맞죠? 똑똑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기술력 그런 부분들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왜 그 꼬라지냐 막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왜 이런 주가는 안 올라가냐 얼마나 편하겠어요. 맞죠? 이런 기업들 눈에 보이는 대로 막 그냥 매매를 하신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2007년도 15년 전의 주가랑 요즘 지금 증시랑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에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그 15년 전부터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700% 800%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지나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당장 이거 오늘 내일에 지금 목숨을 걸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왜 목숨을 걸까? 이게 빠르잖아요, 솔직히. 어떤 종목들 15년 동안 묵혀서 800% 나면은 물론 여러분들 15년 동안 묵혀놓고 800%, 900%, 뭐 1000% 이렇게 수익 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뭐 땡빛을 내서라도 내가 이자만 갚으면 되니까 맞죠? 그런 생각으로 버틸 수 있죠. 근데 그게 불확실하니까 주식시장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명심을 하시고 주식시장을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를 자주 해야 돼요. 사고 팔고를 자주 해야 되는데 결국 팔 때는 언제? 수익권일 때 팔아야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100만원 투자해가지고 10% 수익 볼 때 10만원 수익 났을 거 아니에요. 맞죠? 10만원 수익 났을 거면 그럼 이제 익절하고 110만원 가지고 또다시 투자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붙여가는 게 우리가 복리잖아요. 복리의 마법. 복리의 마법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 주식의 강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리라는 거. 복리라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제일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5%도 10%도 수익을 계속 끊어서 계좌를 계속 순환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개인들은 어차피 내가 이런 종목들 만약에 이제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2만 원에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우리가 7월 달에. 근데 이게 막 8월 달, 막 9월 달, 10월 달, 8월 달 막 초전도체 난리 나고 막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증시 막 박히고 이럴 때 이만큼 빠지면 해서 손절해야 되나 막 이 생각 하시잖아요. 맞죠? 근데 이 구간도 버틸 수 있는 게 내가 과연 어떤 종목을 진입을 했는지 그리고 이 내가 진입을 했던 이런 기업이 얼마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줄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버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거를 생각을 하고 버티는 것보다는 물리면 일단 손절을 못 하세요. 맞죠? 손절을 잘 못 합니다.
손절을 잘 못하고 아이고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본전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맞죠? 본전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 한 5% 10% 올라가면은 이 막 5개월 6개월 동안 버티다가 요만큼 튀면은 먹어요. 5% 10%. 제 종목은 그렇게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개인 매매를 하셨다고 보시면 그런 이제 버티는 그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매매가 잘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계속 꼬이기도 하고. 실컷 버텨가지고 여러분들. 그래 놓고 실컷 버텨가지고 여기서 한 5% 정도 5% 정도 수익 먹고 팔고 주가 더 가면 어때요? 아 역시 내가 팔아서 잘 간다라고 이제 또 팔아서 잘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을 한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저점 이거를 뭐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 톡방에서도 뭐 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죠? 뭐 상한가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 단타도 많이 치시고, 아예 SP 반도체 그냥 들고 가세요. 들고 가면 됩니다. 더 갈 거예요, 여러분들. 더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들국화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에 대한 이제 호재나 이런 부분 어떤 식으로 호재로 작용을 할지도 모르겠고, 언제나 팔 때 무슨 종목이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다른 회원님들 데리고 다시 들어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재료, 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 과연 이제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아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은 과연 과연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지금 이 테마에 집중을 해줄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23년도 겪어보시면 아시겠잖아요. 23년도 여러분들 AI 관련주들 1, 2월 달에 없으신 분들 피눈물 흘렸죠. 그리고 자 2월 달부터 해서 한 6월 달, 7월 달까지 2차 전지 관련주들 없던 사람들이 또 손가락 빨고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2차 전지만 올라간 건 아니죠. 반도체 관련주도 올라가고 뭐 조선 관련주도 올라가고 뭐 전 종목이 좀 상승을 했어요. 지수 자체가 좋으니까 맞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뭐 어떤 종목들 물려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아줄 테만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어렵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종목을 대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공략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공략주입니다.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퍼스텍이라는 종목이에요. 퍼스텍이라는 종목이고 이 기업은 아마 또 저랑 오래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또 70%씩 수익을 또 챙겼던 종목이거든요. 챙겼던 종목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뭐 주목을 받아줄 때 주목을 이렇게 받아줄 때 이런 구간들에서 한번 수익 챙겼죠. 이거 이만큼 눌렸을 때 우리가 다시 공략해서 또 단기적으로 수익 챙겼습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또 생길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시고 종목들을 조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퍼스텍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3,200원. 제가 공략 그거 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다 드렸는데 3,200원쯤에서 매수하셔가지고 4,000원까지만 보세요, 여러분들. 코리아스키트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가 좋다 그래도 좀 많이 보유를 하셔가지고 보유를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코리아스키트도 근데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CXL 테마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이 조금 이제 나올 것이다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대원 미디어라든지, 근데 대원 미디어를 솔직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면은 이 세 종목 중에서 내가 좀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시면은 솔직히 저는 3순위가 일단 대원 미디어. 3순위가 대원 미디어입니다. 왜냐 그러면 좀 재미가 없을 거거든요. 솔직히 재미가 없을 텐데 저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좋은 결과는 있다라는 거는 제가 확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좋은 결과는 있는데 재미가 있겠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 종목이 웹툰 관련해서는 솔직히 이슈가 좀 붙어주면서 좀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높은데 재미는 조금 없습니다. 바닥에 있는 반도체요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최근에 좀 상승을 많이 했어요. 반도체에서 뭐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해서 뭐 서플러스 글로벌 이런 종목들도 원래 있었는데 오늘 올라갔습니다. 맞죠? 결국에는 이제 뭐 어떤 종목들을 보냐. 그러면 이게 솔직히 뭐 그린리소스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여러분들 지금 바닥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담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근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은 항상 어떻다? 어느 정도 조정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를 막 너무 크게 신경 쓰다 보면 매매를 못 합니다. 매매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지금 진짜 다 골고루 갔어요. 초롱님 코리아 서킷 뭐 얼마에 가지고 계시는데? 얼마에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대원 미디어 빼고는 솔직히 시초가 공략하시면 됩니다. 시초가 공략하시고 단기적인 움직임 같이 살펴보면서 좀 대응을 하도록 할게요. 대원 미디어는 제가 조금 지켜보면서 좀 타점을 드리도록. 뭐냐, 워낙 좀 재미가 없어요. 네, 오늘 녹화하고 있습니다. 사마전기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SOS 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상승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흐름을 보시면은 이거는 어때 보여요? 두산 오버티스도 여러분들 이거 이게 좀 개인적으로 아깝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4만원대 여기서 단타 치다가 에이씨 떨어진다 그러면서 그냥 좀 빨리 그냥 이게 근데 손절가를 5% 잡고 들어갔거든요. 단타 치는 개념으로 들어간 거라 가지고 조금 아깝긴 합니다. 여러분들 버티고 있어서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났을 건데 왜냐하면 이 시장의 광기를 예측을 못한 거예요. 솔직히. 네, 겨울이님 코리아 서킷도 내일 시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초 진입 가능하시고 퍼스텍도 내일 시초에 진입하시면 되고요.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방에 계시면은 사인을 한번 드릴게요. 초롱님 보자. 코리아 서킷 잠시만요. 28,700원에 가지고 계신다.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지금 가격에 동일 비중 물타기를 하면은 24,000원 정도로 이제 평가가 낮아지잖아요. 맞죠? 낮아지면은 저는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봐요.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다. 오타 조심하세요. 위메이드 맥스야? 자, 일단은 사마전기 한번 먼저 봐드린다 그랬으니까 저는 이거 물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린 케미칼요. 근데 저는 저 3만원 이하 안 빠지면은 충분히 물타기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지금 당장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고, 사마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초롱님 그 정도로 맞추시면 제일 좋습니다. 사마전기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좀 이제 윗꼬리가 많이 달렸죠. 그런 부분들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다가 이 18,000원 정도 이하에서 조금 들어가신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일단은 보이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난 뒤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뭐
사마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전력 저장 장치라든지 이런 이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크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코리아 서키트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위메이드야. 근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게임 관련주들이 그 중국에서 뭐 통제를 하겠다, 규제를 하겠다 이런 그 막 관련 이슈로 인해서 며칠 전에 좀 전체적으로 빠졌잖아요, 맞죠? 전체적으로 빠졌는데 뭐 거기 또 담당 그 사람이 지금 해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해임이 됐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뭐 단기적인 이제 이런 재료로 받아들이는 구간은 좀 끝났다라고 보이고, 끝났다라고 보이고 여러분들이 뭐 게임 관련주들은 충분히 노려볼 만은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게임 관련주로 보신다 그러면은 데브가 오늘도 많이 빠졌던데 데브 시스터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4만원 좀 근처에서 진입을 하시면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냥 짧게 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로는 좋아 보입니다. 게임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살짝 눌린 게 있어요. 눌린 게 있는데 갈 종목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갑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랑 퍼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초가 공략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고 제가 어차피 뭐 방송 일정이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방송을 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과 이제 더 이런 식으로 라이브 방송하면서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뭐 제가 뭐 유튜브로도 방송을 한번 열도록 하고 충분히 여러분들의 뭐 시장 재미는 없지만 또 솔직히 함께 하면 재밌거든요. 함께 하면 재밌기 때문에 뭐 단타도 치고 그렇게 방송을 할 때는 맞죠. 단타를 치는 것도 좋은데 단타 치면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면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걸리거든요. 전달하는 데까지.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는 뭐 이 카카오 TV로 단타를 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맞죠. 아닌 거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시면은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하신다고 하면은 단타 참여하시는 분들은 따로 제가 한번 인원 파악을 해서 제가 뭐 시간의 경제 그 TV 그걸로 저 이제 방송을 진행하든지 그렇게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단타를 칠 때는 바로바로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하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데브시스 진입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30초 늦게 들어가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거 탁 찍고 바로 튀어버릴 수도 있는데. 물론 제가 이제 그것도 예상을 하면서 좀 가격을 드리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여러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장중에도 조금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참여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일단은 새해 두 번째 거래일이 종료가 되었는데 일단은 올해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맞죠? 올해 저점을 만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자, 어제가 24년도의 고점이었고요. 오늘이 24년도의 저점입니다. 그게 다예요. 아시겠죠? 크게 의미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흐름을 이제 만들어 갈지 그런 부분들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만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고 제가 잠깐 뭐 일정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뭐 중간에 같이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장중 대응을 같이 해드리도록 할 거고 뭐 방송이 시작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뭐 방송 시작하면은 뭐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뭐 장중에 24년도 거래일이 어제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가 고점이었고 오늘이 24년도의 최저점입니다. 어제는 24년도의 최고점.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증시는 그런 거 뭐 이렇게 마시고 자,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오늘은 좀 푹 주무시도록 하시고요. 푹 주무시고 내일 제가 이제 뭐 공략 가능한 정보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냥 다 솔직히 시초가 공략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편하게 주무시고요. 녹화 방송 챙겨드릴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